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현명한 홍성은입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참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발열 아닐까요? 항암 치료 중에 갑자기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잘못된 건 아닌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기력도 떨어져 있고 또 식사도 잘 못하는데 열까지 나면 정말 환자분, 보호자분 모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감염내과 송재훈 교수님과 함께 환자를 괴롭히는 발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감염내과 송재은입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감염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열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호중구라는 세포를 이해해야 합니다. 호중구는 우리 혈액 속 백혈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리 몸의 1차 방어군이자 응급구조대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세균이나 진균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잡아먹고 독성 효소를 내뿜어 적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용감한 군대까지 공격하는 게 되네요. 맞습니다. 항암제는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암세포가 대표적이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입니다. 항암제가 골수 속의 조혈모 세포를 억제해서 호중구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서는 이 호중구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호중구가 감소하게 되면 감염을 제대로 막지 못하게 되고 또 염증 반응으로 열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항암 치료 중에 열이 나면 모두 호중구 감소성 발열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의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ANC라고 하는 절대 호중구 수치가 500 미만이거나 48시간 이내에 5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열 기준입니다. 구강 체온을 쟀을 때 38.3도 이상의 열이 한 번이라도 나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호중구 감소성 발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본인의 ANC 수치, 절대 호중구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백혈구 수치와 호중구 비율이 나옵니다. 총 백혈구 수에 이 호중구 비율을 곱한 값이 바로 ANC가 됩니다. 이 수치가 500 미만이라면 우리 몸의 성벽이 모두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균 침입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발생하면 종양학적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의료진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교수님, 이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이렇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그것은 폐혈증 때문입니다. 호중구가 없는 상태에서 세균이 혈류로 침투하게 되면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단 몇 시간 만에 혈압이 떨어지고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호중구라는 방어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호중구 감소성 발열 환자에게 감염 원인에 부합하는 항생제가 적절히 투여되지 않을 경우에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중구 감소성 발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빠른 진단과 항생제 투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려면 먼저 감염 원인균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피를 여러 번 뽑아서 혈액 배양을 실시하게 되죠. 이 환자의 피 속에서 이 증식하는 균을 찾아내고 또 어떤 종류의 균인지 어떤 항생제에 반응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검사거든요. 이 환자의 피를 액체 베이지에 담아서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이렇게 수일간 키워보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은 신속한 항생제 투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배양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세균 배양 검사 결과는 4, 5일 정도 소요되는 검사이고요. 이를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즉각적으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균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암 환자에게 가장 흔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균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일단 먼저 투여하는 것이죠. 이후에 배양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항생제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흔히 그 호중구 촉진제라고 하잖아요. 이 GCSF 주사라고 하는데 교수님 그러면 GCSF 주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GCSF 주사는 골수를 자극해서 호중구의 생성과 성숙을 앞당기는 촉진제입니다. 호중구 감소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서 감염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항암 치료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예방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발생했을 때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사를 맞으면 좀 부작용이 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그런 근육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골반 쪽이랑 허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그럴 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인 뭐 로라타딘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가 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등을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만져주면 아니면 이제 마사지 기계 같은 거 그런 걸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GCSF 주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보중이끼탕이나 십전대봉탕 같은 처방은 실제 임상 연구에서 이 GCSF와 병행했을 때 백혈구 수치 회복을 돕고 또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환자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전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집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바로 손 씻기입니다. 감염의 80%는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를 습관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식단 관리입니다. 예전에는 호중구 식단이라고 해서 날 것을 아예 못 먹게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철저한 위생이 더 강조됩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위생입니다. 매일 가벼운 샤워로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칫솔로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입안 상처를 통한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외부 환경 관리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은 잠시 가족에게 양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 섭취가 면역력의 기본입니다. 너무 엄격한 식단 제한으로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이 발열과 그리고 감염 관리의 핵심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주말이니까 참아보자, 해열제 먹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언제든 병원을 찾아주세요. 힘든 치료 과정이시겠지만 의료진과 함께라면 분명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암케어TV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